first experiences of narrative. 내러티브에 대한 이야기거든, 내러티브는. 이야기에 대한 우리 가장 초기의 그런 경험들부터 자, begin with the stories our parents tell us when we do something of which they particularly approve or disapprove of 까지 그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뭐뭐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언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뭐뭐 해야 할지 언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냐면 그게 they particularly approve, 그들이 부모들이 승인을 허락해 주는 거야. 인정해주고 승인하는 거니까 특별히 허락하거나 또는 불허하는 disapprove, 허락하지 않는,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부모님들이 얘기해주는 그러한 이야기. 언제가 아니다. 쏘리, 뭐뭐 할 때다. 처음부터 그러면 다시 가면 요렇게 끊겨. 오케이. 우리 이야기의 가장 초기의 경험들로부터 그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맨 처음에 겪은 게 언제야? 누가 이야기를 해줘?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옛날에 누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남자애가 엄마 말 안 듣고 해가지고 소가 됐어. 많이 들었지? 소되는 거. 그치? 진짜 알아? 소되는 거? 그거 내가 해준 얘기 아니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면 소된다고 막 이러지 않았어? 진짜 소돼. 그래서 그 이야기들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뭐 할 때냐면은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특히나 허락을 해주거나 허락을 해주지 않는 문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해야 할 때, 그치? When we do something.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겪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Without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ies. 뭐 없이도 이게 complex는 복잡한이고 interpretive라는 건 형용사로 해석하는 이런 의미야. 그리고 theory는 이론인데 복잡한 해석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야. 복잡한 그런 해석 이론 같은 게 없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어떤 사실? 이야기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그러니까 도덕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도덕과 교훈이냐면은 우리가 be supposed to, 이거는 should야. should와 will의 의미를 더했다고 보면 돼.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어떤 해야 하는 그러한 도덕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뭘 해야 하는? 배우고 그리고 통합시키다는데 integrate는 여기서는 배우고 통합시켜야 하는, 여기가 거의 주제야 지금.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려운 그런 어떤 이런 해석이론 이런 거 같이 논문 이런 걸 뒤져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니? 우리 누군가가 나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이야기는 아마도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일 거다, 이런 거야. Indeed, 정말로, 진짜로. 자, many of the stories, 그 많은 이야기들이 we are told,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carefully selected, 아주 조심스럽게 선별되어져 선택되는 거야. 뭐 하도록? to present, 뭘 보여줘야 돼? particularly pictures of the world, 세상의 모습이지, 그림이니까 세상의 모습을, 특별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별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별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배경이 되는 거야, 이야기의 배경. 야, 그냥 밋밋한 이야기면 그냥 해? 옛날에 누구랑 누가 살았는데 누가 커서 의사가 되었대, 끝.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는 안 들을 거야. 재미도 없어. 어떤 특별한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줘? 어떤 도덕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야. 권선지가, 그치? 나쁜 사람들 벌 받고 이런 거, 착한 사람들은 상 받고. 자, 뭐라기보다는 others for precisely this reason. for precisely, 정확히거든. 정확히 이런 이유로
다른 것들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평범한 이야기 이런 것들보다는 정확히 이런 이유로 특정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선택된 이야기들일 거라는 거. 대다수의 이야기,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단 좀 특별해. 그 이야기가. 근데 그게 왜 이러한 이유라고 표현하는 건 무슨 이유가 되는 거야? 교훈과 도덕을 주기 위한 이유로.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선택을 해서 그 세상의 모습을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걸 텐데, 자,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when young, it is our parents. 자, 이거 강조 구문이다. it is who 했는데 이거 사실 that을 주로 많이 쓰고, 요게 이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말을 강조하려고 쌍따옴표, 쌍따옴표. 강조하려고 나온 건데 이게 사람이면 보통 who를 쓰고 사물이면 which도 써. 근데 보통은 다 그냥 that 쓰면 돼. 그래서 여기가 동사란 말이야. 즉 who 뒤에 주어가 원래 있었어. 이 it is who는 원래 없는 애, 없는 애. 원래 문장의 형태가 our parents practice에서 이 주어를 강조하려고 주어 앞과 뒤에 it is와 that을 넣은 거야. it is와 who를. 그래서 해석적으로는 안 해도 되고 굳이 하려면 바로 이 주어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바로 뭐뭐뭐가 이렇게.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로 부모가 practice the selection, 그 선택을 실행을 했어. 실행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선택은 뭘 의미하는 걸까?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해줄까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야. But as we get older,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지만 다른 기관들이 institutions, 학교라든지, 그치? 뭘 포함해서 상업적 이익단체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상업적 이익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광고물 같은 거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광고물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지. TV 광고 같은 거. 그쵸. 그치, 기관들. 또한 also V2 present B가 뭐뭘 통해서가 아니라 V2? 아, 여기서 다투다구나. V2 또한 다퉈.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다투다. 특별한 교훈들을 보여주려고 막 다퉈. 계속 똑같은 그런 건데, 똑같은 의도로 이야기라는 걸 하는 건데, 뭐 학교라든지 그런 걸 포함한 기관들, 뭐 회사, 그리고 특별한 이익단체, 커머셜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이익단체가 돼야 돼. 상업적 단체. 그래서 interest, 여기서 이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상업적 이익. 또는 뭘 앞다퉈서 하냐면은 특별한 교훈을 주려고 막 앞다퉈서 하는 건데, 차라리 뭐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보다는 무엇에 의해 by means of, means가 mean 뒤에 s를 붙이면은 의미가 아니라 수단이다. 자, 어떤 수단들에 의해서인데, 이야기라는 수단인데 무엇에 관한? 세상에 관한 이야기.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는 그 수단.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문장도. 앞 문장이랑 똑같아. 부모님들만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뭐도 아주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는 모든 단체들이 다 어떤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 교훈을 전달하려고 또는 어떤 목적을 전달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Yes. 자, our educational system, 우리의 교육제도는, educational 교육제도는 narrative forces of a precise sort, 이야기를 하는 힘입니다. 세력인데 정확히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요. 종류. 자, 어떤 언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서, 어떤 언어냐면 that is carefully selected. 아까부터 계속 선택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이지? 그냥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는 게 아니야. 그 상대에게 어울리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별하고 세상의 모습을 잘 골라서 보여주는 거야. 선별적인 게 특징이야, 이야기가 지금. And anything but은 이것 빼곤 그 무엇도 뭐 이런 의미로 써서 말 그대로 하면 never야, never. anything but. 결코 뉴트럴하지 않는, 이렇게 봐야 돼. 그치? 뉴트럴인 건 중립적인 거거든. To propose particular view of a world, 세상의 어떤
특정한 뷰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중립적이지 않은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는, 중립이라는 것은 아무 의견이 없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중립적이면 안 되고 한쪽 편에 서서 이게 옳은 거야, A는 옳은 거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중립적이지 않으니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 편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립적인의 반대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약간 교육적인, 이렇게 보면 돼요. 교육적인 것은 중립적인 게 아니야. 주입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맞아 라고 주입시키는 게 교육이잖아. 그래서 약간 교육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narrative forces, 이야기의 힘이야. 이게 핵심어야. narrative force라는 게 socialize, 사회화시킵니다.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려면 같이 어울려 살게 해준다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러려면 서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윤리적으로. 그리고 교훈을 줘야 돼. 그치? 이야기가 다 같이 이렇게 잘 융화돼서 살려면. 그래서 사회화시킨다라는 거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야. 이건 교육시킨다는 의도로 쓰는 거야. 사회화시킨다는 게. 사람들을 뭘 사용해서 어떤 언어냐면은 굉장히 선별적이다라고 핵심어라고 얘기했지. 이야기의 특징은 선별적이다. 그치? 추임새 뭐야? 요즘 유행하는 거야 이거? By institutions, 어떤 기관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선별되어 있는 그런 언어. 여기 단어 selected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해요. 문제는. 그리고 6강의 3번 마지막 문제 6강. As a producer, 잠깐만 이건 아니. 자,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이거는 이제 생산물, 농산물로 쓴 거 아니지? 생산물로 쓴 거지? 농산물인가? 제품 생산자였어. 그냥 제품이라고 했어. 그래서 제품의 생산자로서 with a selection, selection이라는 건 어떤 이렇게 모음이라고 봐도 돼. 선택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그린 베지터블의 그런 잘 선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두는 거. 그냥 말 그대로 셀렉션, 우리가 쓰는 말이 있는 그러한 그런 제품의 생산자로서 that were laid out. lay가 두다 놓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놓여져 있는. 어디에? 이것을 따라서, 뭐뭐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나가는 거야. 뭘 따라서? 그 full length of the display. 그러니까 가판대야, 디스플레이는. 가판대에 쭉 늘어져 있는 full length. full length니까 완전 온전한 길이잖아.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라고 본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full length. 그 진열대 끝에서 끝까지를 쭉 따라서 이 표현을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진열대의 끝에서 끝까지 쭉 그걸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초록 야채들의 그런 셀렉션들이 있는 그러한 제품의 생산자로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판매자가 아니라 생산자네. The chances are that more. 내가 생산자야. 좀 많이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다 두는 게 제일 유리할까? 이 얘기를 뒤에다 할 것 같아. 기회들은 chances are that 하면 기회라기보단 사실은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기회라고 썼나 볼까?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것 같다야. chances are that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해야 돼. 수거적 표현이야. 자, 뭐인 것 같냐면은 more are sold, 더 많은 것들이 팔리는 것 같아. 어디에서? At the ends of the linear display. 선형의 란 뜻이거든. 선형의.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직선에. 직선으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양 끝쪽에서 더 많이 풀리는 것 같아. 그럼 끝이 중요한 거겠지. 이게 지금 and less 그리고 덜 팔리는 것 같아. 어디에서는? 중간에서는.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여기서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뭘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만약 내 생산물이
여기에 놓여져 있지 않고 여기에만 놓여져 있어. 혹은 다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얘네만 팔려. 얘네도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럼 버릴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놓아져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야. 볼게. Consumers tend to purchase at the ends. 같은 얘기죠. 소비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치? 뭐를? 끝에서. 양쪽 끝에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 끝에 놓인 거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나 볼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일치불일치로 소비자들이 끝에서 물건을 사는 이유가 나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잘못된 문장일 수도 있어. 안 나왔던 것 같거든. 이유가 있나? 안 나왔을 거야 아마. 봐봐. 자, 그 목표는 뭐냐면 maximize sale. 극대화시키는 거야. 극대화시키다. 판매를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뭘 따라서? 전체의 가게의 fixture. fix는 이제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물이거든 말 그대로 하면. 근데 설치물 이런 거지. 전체 상점의 그 설치물을 따라서 그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우리의 목표죠. 그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해결책 아닌가? 해결책 맞다. 해결책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문장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순서적으로. 그러므로 붉은색은 사용이 됩니다. 그 벤치의 한 가운데. 여기서 벤치라고 얘기하는 건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 같아. 진열장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치? 그 진열장의 한 중간에 붉은색이 사용이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왜? 그냥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다. 그러니까 매료시키다라는 의미도 돼. 그래서 attract가 그래서 끌어들이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lift sales 판매를 들어 올리는 거니까 향상시키다 정도로 보면 되겠다. 왜 굳이 빨간색이지? 왜? 주목할 만하잖아. Red has hidden message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컨슈머들의 마인드 속에는 It can indicate danger, stop, or passion. 위험이나 중지 또는 근데 열정도 들어있어요. 이건 부정적 의미지 사실은. 얘네들은 부정적인데 얘네들은 좀 긍정적 의미지. 열정이라는 거는. 근데 어찌됐든 어떤 의미든지 간에 whatever 뭐뭐든지 간에. 여기서 whatever는 그래서 no matter what으로 고칠 수가 있어. 뭐뭐든지 간에라는 의미일 때는 중요해. 그래서 whatever the message, no matter what the message is. 그 메시지가 뭐든지 간에 red는 어떤 의미죠? 눈에 띄죠? stand out,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그리고 뭐 해준다? attract, 끌어들인다. di, 이목을 끈다 라는 표현이 돼. 눈을 끌어들이니까 이목의 목이 눈목자야. 이목을 끈다 그 물건에게. 자, the aim, 그 목표는 바로 뭐냐면 draw the consumer's eye. 이거 빈칸 나올 수 있어. 고객의 눈을 끌어들이는 거야. 끌어당기는 거야. 어디에다가? 양끝 쪽이 아니면 가운데. 빨간색을 가운데에 발해. 가운데지. 지금 미들이지. 그치? 선택 어휘 조심해야 돼. middle of the display. It works. 그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work은 일을 하다라기보다는 효과가 있다. 자,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봐. On a straw. 스톨 그 가판대에다가 put a red product. 그 붉은색 생산물을 붙이라고? 네? 붉은색 생산물을 붙이라고? 빨간색 스티커 같은 걸 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붉은색인 생산물을 가운데다가 두라는 거네. 원래 그러니까 농산물 중에 누구에 해당이 될까 그러면은 레드 프로덕트니까 붉은 제품, 붉은색 제품, 빨간 피망, 아니면 사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건 가운데 두라는 거야. 한 가운데에다가
So if a red product, 그 빨간색 생산물이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네. 뭐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지. 이용 가능한. 근데 그 쓸모가 없는 거지. 쓸 수 없는 거라면 use a red drape in the center of the display. 그러니까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물건이 없다라는 얘기로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빨간 물건이 없어.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네.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 인공물이라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ed drape, 뭐 끈, 네. 휘장. 끈이라는 뜻이거든. 휘장이라는 게 이렇게 휘장 뭔지 알아? 알아요. 그냥 끈이야, 게임에서 끈. 나와요. 아 그래? 게임이 너에게 인생을 가르쳐줬구나. 너의 스승님이시. 붉은색 끈을 사용하라는 거 어디다가? In the center of the display. 그 진열의 가운데 부분에 미들 대신에 지금 센터 썼다잉. 그치?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the same result.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같은 결과라는 건 붉은색 농산물을 놓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요지를 한번 보면 네. 붉은색에 숨겨진 메시지는 극대화 시켜줍니다. 무엇을? 판매를. 무엇을 따라서? 전체적인 샵의 그 설치물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세일의 극대화, 붉은색 의미. 그러니까 글의 순서가 처음에는 사람들은 끝에서 끝만 사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가운데는 안 팔리잖아. 그럼 가운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가운데에는 붉은색을 갖다 붙여줘야 돼. 컨슈머를 끌기 위해서. 왜냐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어. 왜 붉은색을 붙여야 되느냐? 붉은색은 그 고객의 마인드를 이제 고객의 마인드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끌고 올 수 있는데 메시지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 부정적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치? 빨간색 하면 경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열정 좋은 것도 될 수 있는데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공통된 레드의 이미지는 뭐야? 눈에 띄어. 그리고 이목을 집중시켜.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물건에 빨간색을 두라는 거야. 우리 한번 나중에 마트 가서 한번 확인해봐봐. 빨간색이 진열대 중간에 있는지. 오케이. 어? 4번이 있었어. 말했었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고. 나는 3번까지 있는 줄 알았어. 자, 앵커링 앤 몇 번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4번이 끝이구나. 마지막 문제. 4번의 주제어는 이거예요. 기준점 설정과 조정인데 기억에서 해. 중요한 건 기억에서 해. 기억의 anchoring and adjustment. 이게 기준점을 설정하다라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거는 조정. 자, 기억에서의 기준점과 기억에서의 조정이라는 것은 기억은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기억이요? 어렵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잠시만요. 기억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 사실은 그렇게 접근해야 돼. 기억은 있는 일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잖아. 왜곡된 기억이 아닌 이상은 기억은 있었던 일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객관적이어야 돼. 하지만 이 글에서 얘기해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과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기억을 조정하는 거야. 기준점 설정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한 사건이더라도 좋은 일이 80이었고 나쁜 일이 20이었던 사건이 있어. 예를 들어 나의 초등학교 입학식을 해볼게. 입학식이 80이 좋았고 20이 나빴거든. 근데 내 기억은 기준점을 나쁜 데다 잡았어. 만약에 앵커링 기준을 여기다 잡아버렸어. 그러면은 아주 후일에 나의 기억은 입학식 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야? 부정적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좋은 게 더 많았지만. 자, 조정도 마찬가지야. 조정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잖아. 변형시키고 살짝 약간의 왜곡이 들어가는 게 조정이겠지, 그치? 그래서 앵커링과 adjustment인데 이 두 가지는 can severely 심각하게 왜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하고 있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우리의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 회고적인 어려운 말이야. 회고적 개인 기억력에. 회고는 그냥 회상하는 거야. 회상이 뭔지는 알지? 알죠. 자, while such memory is introspectively a process of dredging up what actually happened, in 반면에 while 여기까지야.
사실 이게 수능 문제였으면 여기 읽지도 않고 그냥 가라라고 할 것 같은데 내신이니까 다 읽어야 돼. 뭐뭐인 반면에 같은 건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기억이 인트로스펙티브로 했는데 자기 성찰적이란 뜻이야. 내 기억을 되돌아보는 게 자기 성찰이지. 자기 성찰적으로 어떤 과정인데 무엇의 과정이냐면은 dredging up what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들추는 과정. 들춰보다 뭐 뒤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보다 이러는데 들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들추는 그 과정인 반면에 즉 이 얘기가 뭐야? 아까 얘기했지. 메모리는 객관적인 일이야. 왜냐면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 그런데도 그런 반면에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 선생님 질문한 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심화시킨 거야. 그래서 기억은 원래 객관적이고 일어난 일 그대로를 기억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그 기억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에다 설정하느냐, 그 기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회고적 기억력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즉 원래 기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일어난 거 아주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is to a large extent anchored by our current beliefs and feelings. 그것은 아주 엄청난 정도로, 아주 큰 정도로, 정도가 아닌데? is to a large extent, 아주 많은 정도로, 맞네? anchored 돼요. 이게 원래는 저거거든? 앵처야, 앵커야. 이거 저번 찾아보니 앵처였던 것 같은데? 앵커였는지? 원래 닷이거든, 닷? 그럴 거야, 아마 닷. 닷을 내리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다 고착시키다, 고정시키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설정되다가 되는 거야. 기준이 설정되다. 아까 했던 첫 번째 단어지. 그래서 기준이 설정되다. 무엇에 의해?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 감정에 의해서. 그치? So this principle, 이러한 원칙은 has been well established. 아주 잘 설립이 되어, 정립이 되어 있어. 정립되다. 잘 고착되다. 이런 뜻이야. Both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and in surveys. 심리학적인, 정신학적인 그러한 실험에서나, 실험실에서나, 그리고 조사에서 그 양쪽 둘 다에서 both A and B. 정신 실험실이나 뭐 조사, 이런 심리학, 정신학, 이런 거 실험실, 이런 조사실에서 둘 다 이 원칙은 잘 정립이 되어 있대. 어떤 원칙인 거야? This principle이. 얘기했잖아. 아무리 그게 객관적일지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우리의, 근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앵커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그런 믿음과 감정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많이들 알고 있어.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뭐 심리학에 관련된, 심리라고 보는 게 낫겠다. 심리에 관련된 실험식이나 추임새 겁나 안 맞아 지금 오는 실험실이나 조사에서 양쪽에서 잘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어, 정립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테스트를 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리학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말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상황을 놓고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회상의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회상을 할 때 그것은 결국에 only 단지 뭐라는 거야. 진짜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물론 기억의 타편이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입학식에서 80%가 좋았지만 20%가 나빴어. 근데 나는 여기에다 기준을 내린 거야. 그래서 현재의 나는 입학식의 나쁜 부분만 기억으로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느낌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회상의 시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란 건 우리가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회상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20% 생각밖에 없어. 그지? 만약 그것은 결국에는 단지 뭐일 뿐이라는 거야. 우리의 그냥 현재의 상태라는 거야. 과거가 아니라. 왜? 현재 이걸 내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억해야지라고. 그리고 which includes, 그리고 중요한 건 전체의 기록이 아니랬지? 부분만, 부정적 부분만 보는 거니까 뭘 포함하게 되는 거야? fragments.
조각, 단편들만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메모리의 어떤 흔적, 기억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파편이라는 거 중요한 단어가 돼. fragment of our past experience,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그 기억의 그 흔적의 조각들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조각들이, 그치 조각이지 20%의 그 부정적 기억은 이 조각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어. biased, 편향되어 있어. 편견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한쪽으로 쏠린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20%밖에 안 되는 기억이지만 부정적인 경향에 우리는 쏠려 있잖아. 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biased 되어 있는 거야. 자, by what we now believe.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부분만 발췌해오고 기준점을 마음대로 정하고 막 조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의해서 뭐라고? 사실이라고. To an extent, 어느 정도까지? 훨씬 더 많은 정도까지. 훨씬 더 많은 정도로, 이런 얘기야. To an extent. 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도로 사실이라고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네. 왜 이렇게 길어? 게다가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거야. 게다가면. 네. 자, 여기까지는 아마도 그 기준점을 잡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아마 두 가지 얘기했잖아. 네. 기준점 잡기와 조정하기 얘기했으니까 조정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 게다가 the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into meaningful pattern, 과거의 경험의 이런 단편들의 그러한 조직은요. 네. 무엇으로의 조직이냐면 into meaningful pattern, 조직을 into 의미 있는 어떤 패턴으로의 과거의 경험의 조직은, 그치? 이거 조직 막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 그것은 훨씬 더 영향을 받아요. 무엇에 의해? 현재의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그치? 자, 특히 그러니까 내가 그 80과 20의 기준점을 20으로 잡았다? 그치? 아까 긍정적 경험이 80이었고 부정적 경험이 20이야. 입학식 날 이랬을 때 나의 기억이 사실은 80%가 좋았는데 20%가 나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준점을 20%에 잡아버리면 우리는 그 부정적 기억으로 지금 현재에는 그 파편만 보고서 프래그먼트만 보고서 그렇게 결정 내릴 거라는 거지. 게다가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을 조직을 할 때 이렇게 프래그먼트한 걸 가지고 와서 조직을 할 때 굳이 긍정적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 부분의 조직으로 가져가잖아. 왜 그걸 굳이 20% 부정적 부분을 찾아낼까? 현재 상태에 그게 더 떠올리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그게 이 결정이 긍정적 부분에서 갖고 올까 부정적 부분에 갖고 올까, 이 결정이 무엇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야? 현재의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특히 if we are particularly, 우리가 특히 우울하거나 반대적 개념이야. 고무되어 엄청 이제 그 뭔가 나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이 막 샘솟는 순간인 거야. encourage는. courage가 용기잖아. encourage는 용기가 부여된, depressed는 우울한 반대적 상황이 되지. 그러니까 감정이 극과 극일 때, 만약 우울한 상황이면 부정적 기억만 내가 채택을 할 거고, 고무된 상태라면은 긍정적 기억만 선택을 할 거라는 거야. 100% 객관적인 기억을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지금 현실에 떠올릴 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요지는 organizing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에 이러한 조각들을 조직하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 우리의 현재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기분에 의해서. 오케이?